안녕하세요. 김 작가의 역사리움입니다. 터키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하지만 터키 제1의 도시는 이스탄불이죠. 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원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폴리스였어요. 동로마,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죠. 동로마는 오스만 제국에 맞선 유럽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패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승리의 1등 공신이 투르크인이 아니라 유럽인이라는 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은 동로마 제국 패망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로마 제국도 6세기 땐 전성기를 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쇠약해졌고 15세기엔 오스만 제국의 샌드백이 돼버렸죠. 이어 오스만 제국은 동로마 정복을 결심했습니다. 철옹성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성을 어떻게 공략할까? 오스만 제국 술탄 메메트 2세가 이 고민을 하는데 유럽에서 대포 제조업자가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우르반 혹은 우르바누스인데 헝가리 아니면 독일이나 스웨덴 출신이었어요. 우르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대포 만들어 드립니다. 돈만 넉넉히 주세요. 그는 기독교도이자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교도인 이슬람 제국을 도울까요? 사실 1년 전에 그는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를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약속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유럽을 배신하고 오스만으로 건너온 거죠. 이 우르반이 오스만 제국을 위해 만든 대포는 포신만 8m, 270kg의 포탄을 1.6km까지 날릴 수 있었습니다. 대포가 완성되자 메메트 2세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견고한 부위인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향해 포탄을 날렸죠.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포탄 장전 시간이 너무 길었고 정확도도 떨어졌죠. 그래도 공포심을 심어주는 효과는 컸습니다. 동로마 제국 군대의 사기가 확실히 꺾였죠. 메메트 2세는 기막힌 전술을 내놓았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주변에는 금강만이 있어서 여기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메메트 2세는 함대를 통째로 들어올리도록 했습니다. 바닥에 통나무를 깔고 그 위에 함대를 얹었죠. 함대를 굴려서 결국에는 금강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후 본격적인 공성전이 벌어졌습니다. 메메트 2세는 성벽 밑으로 터널을 파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병사도 유럽인들이었어요. 바로 세르비아 출신이었죠. 이 두 번째 작전도 실패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5월 29일 메메트 2세가 총공격을 단행했는데 그 결과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무너졌습니다.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도 사망했죠. 메메트 2세는 이 도시를 이스탄불로 바꿨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소피아 성당도 모스크로 바꿨죠. 이 총공격에서도 유럽인들의 활약이 컸습니다. 메메트 2세는 단계별로 군대를 투입했어요. 처음에는 허술한 비정규군, 그 다음에는 보통 정규군, 마지막에는 정예부대 예니체리를 투입했습니다. 이 예니체리 동유럽 소년 출신들로 구성된 부대였어요. 메메트 2세는 유럽 아이들로 특수부대를 만든 뒤 술탄의 경호부대이자 살인무기로 키웠죠. 결국 그들이 유럽의 보루였던 동로마 제국을 역사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오스만 제국은 1922년 멸망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터키가 탄생했는데 터키는 영토가 유럽에도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유럽의 일원이 되기를 매우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지 못하고 있죠.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커서 그러는 건데 이 갈등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이런 경우를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까지 김 작가의 역사리움이었습니다.